오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 또 했는데요. 오늘 했던 내용은 성창호 판사의 기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성창호 판사를 계속 파헤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뉴스공장에서는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 못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자료 화면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서교TV에서 또 뒷이야기, 다 못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먼저 인터넷 화면을 보고요. 성창호 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라는 기사를 지난주에 보셨을 건데, 자, 이번에 기소된 사람이 총 전현직 법관 10명이죠. 그 중에서 전직 법관,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하고 이규진 판사처럼 재임용 탈락한 사람을 제외하면은 8명입니다. 근데 그 8명 중에서 여기 있죠. 8명 중에 2명은 정직 상태. 그러니까 이민걸, 방창영 판사는 이미 정직 6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아예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죠. 판사로서 신분만 유지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6명, 나머지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 국민의 신뢰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 조치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조치인데 제가 다른 언론 방송에서도 출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행히 신속하게 조치를 해주셨어요. 재판 업무를 배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연구 보직을 발령을 냅니다. 이 사법연구라는 것은 뭐 하는 데냐면은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직을 수행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한이 3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일단 6개월 정도 돼 있습니다만은 좀 짧죠. 그런데 아마도 이게 8월 31일 날 그 판사들 중에 이렇게 해외 연수 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고 뭐 해서 2차 인사이동이 수호폭으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맞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좀 1년 이상 좀 기한을 여유있게 둬야 될 것 같은데 재판이 아마 1년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어찌됐든 성창호 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거는 우리한테 기쁜 소식인 것 같고요. 당연한 조치이고, 또 나아가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돼서 법관직을 박탈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은 탄핵이 아니라도 법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창호 기소와 김경수 구속은 무슨 관계일까? 자, 여기 보시면은 성창호의 김경수 법정 구속은 자신의 기소를 예견한 일종의 방어막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영철이라는 선임기자, CBS 선임기자, 대기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발언하신 건데 제 생각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 판결을 선포할 때 양승태 퀴즈다 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공상비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받았기 때문에 장래 피의자로 기소될 상황이 처해 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법농단 수사에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법정구속 판결한 것이다, 이렇게 근거를 댔었는데요. 그것이 이번 성창호 공소장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때만 해도 그런 측면도 있지 않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었지만, 이번 성창호 공소장을 보면 본인이 자신이 기소될 걸 예상해서
미리 방어막을 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을 기소하게 되면 이거는 보복 기소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창호를 탄핵하려고 민주당에서 하면은 김경수 법정구속 하는 거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게 하려고 사실 무리하게 법정구속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인 판결을 한 거죠. 본인의 기소를 예견해서 방어막을 치려고 무리하게 법정구속을 해버렸다. 실제로 이 성창호를 기소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보복 기소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성창호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하면은 보복 탄핵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성창호 판사는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본인이 직접 주장을 않더라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또는 그쪽 지지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게 만들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검찰에서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 범죄 혐의 자체가 중대하다고 봐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권영철 선임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도하세요. 사법 적폐 청산 관련해서도 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 내용이 소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좀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조회수가 818회밖에 안 되네요.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인데 조회수가 너무 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CBS 김영재 뉴스쇼 구독 중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성창호 판사에 대한 공소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모니터. 예. 자, 이게 공소장인데요. 여러분, 공소장이라는 것을 잘 못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보신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가 기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한 검사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국회 제출용이라서 이름이 없습니다. 피고인 이름도 지금 비설명 처리되어 있죠. 국회 법사위에 법무부가 이제 이걸 제출하면 뭐 법조팀 기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국회 제출용이기 때문에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입수해서도 안 되지만 이걸 공개해서도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성창호에 대한 공소장을 비롯해서 이번 사법농단 가담한 10명의 기소 명단, 10명의 전형직 법관에 대한 공소장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공개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인해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죠. 허위사실은 아니니까 이거는. 하지만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거는 저는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소장은 나중에 성창호에 대한 공산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검찰이 기소 요지를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소장을 낭독합니다. 이 공소장 내용을 그대로 다 낭독하지 않지만 시간 관계상 요지를 낭독하긴 합니다만은 이 공소장은 그런 형태로 공개 재판 법정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공소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기자들은 공식 언론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공소장을 입수하더라도 공소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사를 쓸 뿐이지 공소장을 그대로 공개하진 않죠. 서기호 TV에서만 이 성창호 판사의 공소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넘겨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가는 누굴까요? 신광렬 부장판사하고요. 나아가 조희연 판사, 다가 성창호 판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희연 판사가 성창호 판사보다 연수원 2년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성창호 판사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피고인 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피고인 다에서
라와 함께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로 재직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라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마 3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성창호 조희연 판사만 기소가 됐죠. 그만큼 이 성창호 조희연 판사는 적극 가담했다라고 검찰이 본 겁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만,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지만 2명에 대해서만 기소가 된 겁니다. 자, 마 게이트라는 것은 바로 정은호 게이트를 말하는 거고요. 범죄 사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행 결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기초 사실에 관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범행 사실 부분 봅니다. 자,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하고, 그 대상과 관계 등이 유출될 경우에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로 인해서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 기능이 상실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서 및 수사 기록 내용이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해서 영장 실질 심사 때 검찰이 수사 기록을 법원에 보내주는 겁니다. 원래는 수사 기록은 유출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보내주면 안 돼요, 원래는.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이러한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해서 법원에 보내준 건데, 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영장의 그 기록, 영장 청구서의 기록을 외부에 유출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정보 보고하는 정도를 넘어섰어요. 3가지를 오늘 제가 뉴스공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 수사기록 보고서 등 기록 사본을 입수한 후 아래와 같이 10회에 걸쳐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수사보고서 사본 한 부를 디귿에게 송부하였다. 이 디귿은 임정헌 차장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문건 파일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정보 보고를 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심각한데 9개나 되니까요. 이 정보 보고를 통해서 실제로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하고, 윤리감사관이 이를 토대로 해서 수사 대상자인 법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김수천 부장판사, 그 당시에 구속됐던 브로커 등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수사 기밀이 누설되도록 하였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창호 판사가 이 정보 보고를 해주는 바람에 수사 기밀이 누설됐고, 그 결과로 아예 각주해 보시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윤리감사관으로부터 이 아가 바로 김수천 부장판사인데,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뇌물 공여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딸 명의에 입금된 1,800만 원을 대해서 허위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진술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해 가지고 수사 방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점이 그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정보 보고를 토대로 해서 디귿이, 임종원 차장이 검찰 수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비위 혐의가 점차 구체화되자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김수천 부장판사 등의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31명의 명단을 보여줘서 이 3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웬만하면 엄격하게 심사하라, 웬만하면 기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영장 가이드라인을 보낼 때 여기 보시면은 암호까지 설정했어요. 뭐 거의 국정원을 반복해 합니다. 암호, 스코트라는 암호를 설정해서 보안문건으로 정리해서 피고인 신광렬 부장판사에 전하고, 신광렬 부장판사가 역시 성창호 판사 등에 또 전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호 SCOURT가 바로 스코트, 대법원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대법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안까지 설정해 가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또 성창호 판사가 통신영장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이드라인의 원 소스를 성창호 판사가 제공했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또 영장을 기각해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이 심각한 범죄 유형이죠. 단순히 정보 전달만, 공무상 비밀 누출만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재판에 외부의 개입을 스스로 허용한 거죠. 본인이 스스로 외부 개입을 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짜고 친 거죠. 짜고 쳐서 재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5월 3일자 범행이 있고 5월 10일자 범행이 있고 그 다음에 5월 17일자 범행이 있고 5월 25일자 범행이 보면은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자, 수사기록 중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해가지고 자, 사본을 만들어서 전달했고, 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판사가 이 영장의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를 요약해서 정보 보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수사기록을 통째로 복사해서 그냥 갖다 바쳐요. 그것도 직접 복사합니다. 세상에 원래 판사는 기록 복사를 안 해요. 그거는 직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어떤 접어가지고 여기서 몇 가지 복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런데 이 복사를 야간에 직원 퇴근한 뒤에 아마 한 것 같아요. 판사실에 복사기 없으니까 부속실에 있는 복사기로 이용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영장 청구 내용을 정보 보고하는 정도 수준이 넘어선 거예요. 자, 그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범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마지막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로부터 법관 비리 관련 준술 내용, 검찰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 수사 기능과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이러한 수사 기밀을 수집한 후 총 10회에 걸쳐서 문건 파일 9개, 수사본 한 부를 송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게 바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성창호 판사의 기소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자, 이처럼 성창호 판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법관 비리를 막으려고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법정구속 판결할 때 정말 황당하게도 어떻게 현직 지사를 법정구속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는데 그 이유가 드디어 드러난 겁니다. 자신의 기소를 예상해서 이것을 보호막 치려고 보복 기소, 보복 탄핵. 자, 지금부터 이 보복 기소다, 보복 탄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창호 판사의 공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